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다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늘어지고 좀 수급이 마르고 지루한 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하락이 또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 뭐 이럴 때일수록 좀 기다리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좋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뭐 지금 당장 막 수익 내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을 느긋하게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영상들을 좀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이제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도 얼마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다릴 땐 기다리더라도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태가 점점 마이너스가 막 돼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후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야금야금 마이너스가 되고 훅 마이너스도 되고 마냥 기다리면은 이게 되나요? 그럼 결국엔 뭐 이렇게 나중에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제 종목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기다림을 못 찾는 조바심도 내 계좌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걸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디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면은 그 답변은 그냥 기다리기 싫다라는 답변하고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컨트롤하고 이겨주셔야 된다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기다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어서 그냥 못 기다리겠어요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는 기다리는 거를 못 받아들인 상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이유는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이 의심이 누군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 의심이 왜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어찌됐든 경험치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근데 불안한 거죠. 사실은 감정이 조금 많이 건드려지고 있는 거죠. 기다리면 그냥 올라간다, 존버하면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렸죠. 이걸 보게 되면은 주가든 시장이든 아니면 종목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당연히 변형은 됩니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파동 사이클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딱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가장 못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기다림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네, 기다릴게요. 근데 떨어지면서 기다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네, 기다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거 만약에 기다리는데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기타 등등 모든 맥락의 질문은 근원점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정이 왜 유독 이 시점에 많이 튀어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 고유의 특징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럽니다. 뭔가 명쾌하게 알면은 기다리세요. 마이너스 20%까지는 빠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확실함, 명쾌함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상상이 들고 이게 맞나 싶고 이거 말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대적 비교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대적 비교가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좁은 시야에서 선택적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기다림에서 당연히 나오는 현상은 이렇게 질질질질,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질질질질 거리면서 좀 흘러내립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계속 빠지기만 해요. 근데 차라리 시원하게 강하게 빠져주게 되면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늘고 길게 질질질 빠지는 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나요?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는 계좌 상황이나 자신의 성향이나 종목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선택이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시점에선 근데 기다림은 어느 정도 필수 요소다. 그럼 이때 왜 기다려야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A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B의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B에서 분명히 기회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A에서 내가 조바심을 내고 뭔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B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B에서는 박앤세일 하면서 할인하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땡스기빙 같은 거죠.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A에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B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A에서 돈 다 써놓고 B에서 기다리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물린 주가까지 거의 안 옵니다. 오지 않고 그냥 여전히 물린 상태로 이 사이클을 지나쳐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A에서 잘 인내하고 참아내야지 이 B에서 움직였었을 때 똑같이 물려 있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확률 값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100%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입에 이게 감정이 앞서고 지금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아니, 이 A라는 거를 지금 기다리게 된 상황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들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가고 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또 뭔가 하려다가 결국은 또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기다림이라는 옵션을 빼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게 완전 과거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계속 자꾸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나 보다, 막 이렇게 계속 감정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하나 쪼개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종목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이 상황을 맞은 거야가 아니라 내 습관이 잘못돼 있음을 인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 교정이 되게 되면 이 흐름, 그리고 B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B-1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습관이 잡혀 있으면은 컨트롤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다리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로 되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고 다시 하면 달라질까요? 다시 해서 만약에 달라질 수 있다라면은 습관이 바뀌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선택이 다시 주어진다면은 이런 상황 안 맞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올라가는 종목을 100% 맞추겠다라는 얘기인데 거의 불가능한 요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지점에서 사실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딱 말씀하신 그대로 잘못된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언니님은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전제 자체가 올바로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의 경우에 첫 시작부터 제대로 했다는 전제 하에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나는 이미 막 잔뜩 물려있어. 막 거의 막 100% 물려있어요. 내 비중이 막 100% 아니더라도 막 95% 물려있어요. 네. 죽겠어 지금. 근데 여기서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점점 커져. 그럼 내가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저처럼 물어봤겠죠.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한 그런 질문을 했겠죠. 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기다림, 손절, 기타 등등 뭘 선택해도 다 별반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잘못된 습관에서 첫 단추부터가 완전히 다 잘못 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매는 뒤가 없는 매매인데 뒤가 없는 매매를 하면서 뒤를 바라는 거는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으로 매매를 했을 때라는 전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을 막 맞이한 채로 지금 이 A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차라리 그냥 손절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나은 거는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선택해가지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밖에는 답이 없다. 지금 만약에 그 마인드 그대로라면 이런 얘기실 것 같아요. 네, 저 상태에서 저는 하나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습관도 그대로이고 안 바뀌어요. 비가 와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비를 기회로 만들자거든요. 여기서 물렸어도 비의 흐름이 왔었을 때 여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 상황을 만드는 거를 클럽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막 완전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클럽에서는. 그게 아니죠.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회원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불안해 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럴 때 언니님이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런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되게 자주 하세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그게 본인의 실력이 되고 자산이 불어나가고 그게 클럽이고요.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애초에 여기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걸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앞에는 안개처럼 다 가려져 있는데 그냥 처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끝까지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켜보면 이런 상황으로 되게 위태위태하게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세요. 비가 오면 유리해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였고 원희님은 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나비 효과거든요. 이게 그 전에 상승장에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익도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이렇게 해도 수익 났었는데 지금이 이상한 건데요. 저 수익 많이 냈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과거 수익을 사용해서 지금이라도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과거에는 이제 저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도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좋은 흐름을 시기적으로 잘 만나서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테니까 네. 이제 그때 만들어냈던 수익들을 그건 이제 되게 감사할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생각을 해보시라 조금 내주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렵네요. 이게 참 어렵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솔직히 저 이런 상황인데 클럽 가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클럽에 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솔직히 실제로 클럽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상황일 때 저희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은 누가 딱 나서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 요런 게 아니라 좀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선택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선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모든 거를 인정하고 그냥 정말로 계좌 출혈도 감수하고 그동안에 시장에서의 시행착오 값이다 생각을 하면서 밀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밀고 다시 시작할 정도의 각오라고 하게 되면은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다가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먼저 잡는다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전에 잃었던 손실금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그 정도로 막 습관이 다 안 좋아진 상태는 아니다. 몇 개만 좀 교정을 하면 된다.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리밸런싱 통해서 밸런스 조정만 해가지고 훨씬 더 불리한 게임을 이어가서 역전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거는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선택할 수는 있죠. 해내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고, 해내는 과정은 당연히 본인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싹 밀고 처음부터 이제 새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그동안에 손실 본 거를 만회하고 이런 거보다 여건이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살려가면서 이제 좀 장기전이 되더라도 만회해보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딱 얘기만 들으면 근데 후자가 좋은 것 같지만, 후자는 경험치를 쌓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려면은 환경적으로 좀 받쳐줘야 돼요.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추가 자금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소액으로 연습에 충실을 한다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환경적. 근데 그 환경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감정 이겨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상대적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 그 전 행동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주식 투자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 없이 리셋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초보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렇게 좀 물려 있어요. 좀 크게 물려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식 초보자분들이 막 전 재산을 막 집문서까지 막 해갖고 스탄론 써가지고 막 그렇게 물려 있는 분들은 또 되게 없거든요, 별로.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 자금을 그냥 이렇게 물린 거예요, 다. 근데 뭐 그렇다고 현금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현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은 다들 되세요. 뭐 일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다리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다릴게요. 올라가서 이제 탈출할 수 있으면 땡큐지만 안 되면은 뭐 안 되더라도 기다릴 거예요. 대신 어니스트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현금을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괜찮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돈을 좀 모아볼게요.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 이제 주변에도 계시고 여기 저희 댓글에도 좀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좋다. 혼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얘기이신가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는 의구심은 듭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이런 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익혀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고, 이거를 키워나가면서 이 덩어리를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여기서 제대로 된 매매나 건전한 투자 스타일을 잡아나가고 경험치랑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를 잠시 방치하면서 밀어놨었잖아요. 그걸 나중에 데리고 와서 해결시켜서 이 두 개를 합병시키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제 제가 좀 그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습관이 잘못돼 있고 애초에 매매가 잘못돼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돈이 추가로 생긴다고 해도 결국엔 또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아가도 동그라미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랑 똑같이 네모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로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이제부터 잘할 수 있어. 뭔가 이제 되게 큰 깨달음이 와서 잘할 수 있어 라고 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어려워지는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래서 그냥 진짜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실 생각이면은 클럽에 오셔서 습관 교정하고 경험 제대로 쌓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클럽에 오시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오시더라도 보면은 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딱 오시면은 정말 좋잖아요. 사실 마인드도 되게 잘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막 50종목 물렸는데 다 풀어내시고, 20개 물렸는데 다 풀어내시고, 되게 많이 꼬였었던 계좌를 다 원복하시고, 심지어 플러스까지, 여기서도 플러스까지 다 만들어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언니님 말한 것처럼 되게 장기전이 될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오히려 빠르게 실력도 늘고 계좌도 풀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쵸. 요런 부분은 근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다 아니다 뭐 이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장기전. 네. 왜냐면 이게 안 되는데, 돈을 모아갈 여건도 안 되는데 막 잔뜩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현 상태 그대로 풀어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되게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냥 굳이 비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한 1억이 물려 있습니다. 저 근데 새로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주식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이 1억짜리 계좌를 살리는데 당연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물려있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키워나갈 자금이 한 그래도 100만 원씩은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2천만 원을 흡수 합병시키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분은 정말 그냥 금방 해결되죠, 사실. 이런 상대적 숫자 균형의 비율 차이도 존재를 하고요. 케이스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오래 걸린다, 무조건 짧게 걸린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도 투자자 고유의 능력이거든요. 환경이 유리하면 그 유리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불리한 거는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돼요. 모두의 환경은 다 다르고 그 안에서 각자 고유의 장점이 존재를 하고 그 장점을 어떻게 살려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환경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같이 좀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해 볼게요, 답만 좀 던져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정답이 존재할 수 없다가 그냥 솔직한 의견이죠. 네, 일단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종목 물려있는 거 점점 더 심하게 물려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기다리는 거 괜찮나요? 라는 이 질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자 처한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게 지금 95%, 100% 이렇게 비중이 다 물려가지고 돈도 없는 분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완전 생짜 모르는 분이 하는 것, 단순하게 지금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것, 모든 게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이 어느 정도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설명에 클럽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클럽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뭐 단순히 클럽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 클럽에 도움이 없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대안을 저희는 제안해 드린 거거든요. 이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좋은 전략을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개선해 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냥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그냥 떠나서 이게 왜 기다리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확률적으로 왜 나은지 오늘 영상 그리고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배워가시다 보면 부족한 퍼즐 조각이 이렇게 껴맞춰 나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예시를 95%, 100%로 다 물린 상황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반대의 케이스도 솔직히 많아요. 한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하락률 자체가 마이너스 20% 정도 넘어가면은 저 물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의 케이스.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물린 거 아니에요. 전혀 물린 거 아닙니다. 왜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상황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은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만 해도 확 좋아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말하면요,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것은 솔직히, 근데 저는 이분들 되게 희망을 주려고 원인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력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뼈 때리셨네요. 아니 정말 이거는 왜냐면 좀 맞아야 돼요. 그 미리 맞는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뼈 맞는 건 얼마나 안 아파. 근데 이렇게 돼서 맞으면은 정말 본인이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다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별다른 오해는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사실 뭐 손 안 대고 시작해도 되죠. 막 손절하고 리셋하고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클럽에 오신다면, 굳이 클럽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올바른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손 안 대고 코풀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오늘 많이 좀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먼저 그것부터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 영상 보시는 거고 구독하고 막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족한 퍼즐 조각을 엄한 데서 찾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가 일단 먼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런 분 저런 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은 저희가 이제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3년 넘고 이제 4년이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클럽을 떠나서 어니님은 여기 한국에서 이제 투자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그런 교육과 뭐 투자관리 뭐 이런 쪽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래 하셨어요. 근데 한결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니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매매를 계속해서 투자회사 운영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자산을 불려 나가셨고, 이제 그런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배우면 정말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배운다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첫 발을 내디디셔 보기를 권장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설명을 해놨어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하시면은 공지사항 글 보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글하고 영상들로 한번 잘 보신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입하셔서 어니님이 제자가 돼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 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